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군 당국이 그동안 비워뒀던 동해안 일부 초소에 병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직후 자체 행방불명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만큼 이들의 가족을 색출해 보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은 사진 찍기용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멍청한 볼턴 때문에 북미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경기 김포와 충남 천안 등 규제를 비켜간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며 벌써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까지 겹쳐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일 대남 비난을 쏟아내던 북한이 청와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사흘 연속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첫 소식 최종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북측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아니라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우리 군의 감시와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합의 준수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북측에 무례하고 몰상식하다고 경고한 이후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자극할 수 있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경 대응을 보였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춘추관을 다시 방문했지만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을 북측이 사전에 청와대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정보도만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NSC 상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그렇다고 보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곧 신임 통일부 장관 발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북한군이 DMZ 지역 민경 초소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군 관계자가 북한군이 DMZ 지역 민경 초소에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추가 투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설치한 민경 초소에는 경계병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경계 수준을 1호 전투근무 체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뒤 병력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최전방부대에서 철모를 쓰고 소총에 착검하는 등 자체 근무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도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으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언급할 만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 육군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북한군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군은 진돗개나 대포콘 등 경계태세를 올리지 않았지만 접경 지역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접경 지역 긴장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평도에서는 해병대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 안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한 대피소 내부가 취재진에게 공개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제 뒤로 북한의 군사시설이 설치된 갈도와 장제도가 보이는데요. 지금은 안개가 많이 껴서 해안포 진지가 정확하게 포착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해안포 진지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가운데 어제 오전 북한 쪽에서 폭발음과 비슷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북한군의 활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군은 공사 소음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이틀 전 밤부터 연평도와 주변 일대에서 계획대로 서북 도서 순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훈련은 지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장비를 육지로 옮겨 포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원래 계획된 훈련으로 최근 북한 상황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평도 안에서는 대피소가 취재진에게 공개됐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니 의료 장비와 비상식량 등이 비축돼 있습니다. 이런 대피소가 연평도 안에 8개가 있는데 연평도 주민 모두가 버틸 수 있는 식량이 비축돼 있다고 연평면 측은 밝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피소 입구에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평면 측은 이장과 반장 등 주민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유사시 바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그제 담화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콕 찍어 불만을 나타냈었죠. 북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이 오히려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담화에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협의체로 출범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그리고 미 백악관과 재무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남북협력 속도를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맞추기를 원하면서 주로 제재 이행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 계기로 여권에서도 워킹그룹에 너무 구속돼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걸림돌이란 일각의 시각을 전했고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구체적인 실천이나 중지가 없는 워킹그룹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직후부터 북한이 탈북했을 가능성이 큰 행방불명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남아있는 가족을 색출하겠다는 건데요. 탈북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4.29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자 단체들을 들짐승, 추물 같은 단어까지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 당국이 지난주부터 탈북자 가족 색출을 위해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탈북자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고 하니까 역시 김여정이 지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탈북자 재조사한다고 해요. 실제로는 북한에선 인신매매 등으로 행적이 묘연하거나 식량 확보 등을 위해 북한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 행방불명 관련 통계가 부실합니다. 뭐 식량 구입하러 간다느니 아니면 인신매매 형식으로 중국에 이제 팔려간 형식도 많았기 때문에 특히 최근 한국에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까지 나온 점도 북한 정권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탈북자 국회의원 2사람이 야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이런 북한 내부의 움직임에 북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의 동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출관을 앞둔 자신의 회고록에서 무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낚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멍청한 볼턴 때문에 북미 관계가 교착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오는 23일부터 판매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전체 529페이지 분량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농산물 구매를 간청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타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일례도 적혀 있습니다. Putin thinks he can play him like a fiddle. I think Putin is smart, tough. I think he sees that he's not faced with a serious adversary here.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과 무능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낚였다며 비판했습니다. 볼턴은 방송사 인터뷰에선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도 재선 홍보 수단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There really isn't any guiding principle that I was able to discern other than what's good for Donald Trump's re-election.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볼턴의 멍청한 주장이 북한과의 관계를 형편없이 후퇴시켰다는 글을 올리며 북미 관계 교착을 볼턴 탓으로 돌렸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허구였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았나.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서 남북관계를 갖다가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전선 저온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빨리 우리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는 전면 폐기할 때가 됐다.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이냐? 바로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서 남북관계를 갖다가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식당에 들어와 갑자기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가게를 부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나서야 제압됐다고 합니다. 홍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식당 밖으로 다급하게 뛰어나옵니다. 곧이어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나오고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뜹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 A씨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여자분한테 굉장히 팔로 위협을 하더라고요. 죽일 거야 그러면서. A씨는 위협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쫓아 이곳 주차장까지 따라왔다가 시민의 제지를 받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간 A씨는 문과 창문을 깨기 시작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붙잡아야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는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강력범죄와 폭력범죄 3건 중 1건 정도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정도로 주치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충동성이 증가할 정도로 술을 먹으면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치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심신미약을 과하게 인정해주는 관행은 피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서울과 경기 안산 등 수도권으로 전파됐습니다. 인근 충청권 전역으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런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전국적으로도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서만 사흘간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이나 나왔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관련의 경우 세종과 충남, 전북으로까지 번졌고 대전 교회 관련 감염은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도 가는 경우인지도 모르고 얼마 안 됐어요. 수도권으로까지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최초 전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충남 등에서도 깜깜이 감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 방역 당국은 전국적인 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상당히 있을 가능성, 수도권과 그 이동이 활발한 타 지역으로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신규 확진자 30에서 50명 수준의 장기화와 함께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유행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환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대구에서처럼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등 병상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전인데도 제주도 관광지는 벌써 관광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이 기자가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니 코로나 불감증이 만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전통 5일장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이 여럿 보이고 얼굴을 맞댄 채 흥정을 할 때도 마스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석에 놓인 손 세정제만이 유일한 방역 물품입니다. 특별히 발열 체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혹시 여기 발병했다 그러면 수목원과 동굴이 자리한 생태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발열 체크 등 사전 검사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어린아이를 비롯한 관람객 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엔 방역 담당 직원이 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내부 카페에서 거리 두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주요 관광지에 방역 책임관을 배치해 관리 감독을 해왔지만 최근 긴장감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어느 순간 감이 있긴 있었어서 소속성 1월부터 개장이 되잖아요. 저희를 한 번 더 돌면서 더 이렇게 해주십사고 또 전체 업체를 돌아야죠. 여름 성수기 때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의 가늠자인 전국 단위 모의 평가가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48만 3천여 명이 응시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시험장에 오지 못하는 수험생 8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긴장 속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이니까 올해 첫 수능 가늠자인 이번 모의평가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보다 5만 6천여 명 줄어든 48만 3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학교 못 가가지고 수능 특강도 좀 못 풀고 시험도 좀 열심히 못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나름 공부했어요. 이번 모의평가에는 시험장에 오지 못하는 수험생을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 IBT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전국 821명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는데 수능 때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적, 사회적인 상황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이러한 인터넷 기반 시험을 적극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와 관련해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안 되고 대학 지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넘긴 조치를 뒤집은 것이어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추 장관은 곧바로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보이며 한 목소리를 냈지만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사실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흘 전에는 영등포에서, 그제는 강남에서 하수관 관련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잇따라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틀 새 사망자만 3명. 장마철을 앞두고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심가현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좁은 맨홀을 둘러싸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얼마 후 의식을 잃은 작업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그제 오전 장마철을 앞두고 하수도 빗놀바지 공사를 하다 맨홀 아래로 추락한 작업자와 이를 구하려던 굴착기 기사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3일 전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하수관 보수 공사를 하던 근로자 1명이 무너진 흙벽에 깔려 숨지는 등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안전보건 규칙을 보면 밀폐 공간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 장비를 갖추고 감시인 1명을 배치한 채로 작업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소방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따로 발견된 안전장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이걸 사실은 안 지키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만 법은 지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크레인 기사를 감시인으로 볼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되죠. 지난 2018년까지 4년간 밀폐된 건설 현장에서의 질식사고는 68건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을 대비해 다음 주부터 전국 800여 개의 건설 현장을 불시에 안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아직 점검 대상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막 처벌한다 그러고 하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자체와 또 노동부의 행정이 동시에 필요한 것 같다는. 안일한 사전 예방 대책 속 매년 장마철마다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난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금지하고 기업과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데 노동계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9일 공사 중 화재로 38명이 숨진 물류창고 사고 현장입니다. 수사 당국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 폭발 위험이 있는 2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위험한 공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적정한 공사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민간 공사도 설계 단계에서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 안전을 소홀히 하고도 책임에서 벗어나는 기업과 최고 경영자에겐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과징금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해서
안전관리 소홀로 큰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병행 책임자가 조치를 안 한 것과 연동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2008년부터 12년간 건설 현장에서 화재 사고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는 1,900명이 넘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인도군과 중국군의 국경 충돌 당시 이 중국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가 잔뜩 박힌 몽둥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가가 깡패들이 하는 짓이라며 중국군을 비난한 가운데 국경 분쟁 때문에 빚어진 양국군 충돌은 이 외교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나무 몽둥이에 쇠못이 박혀 있습니다. 인도 군사 전문가 아자이 슈클라는 지난 15일 밤 중국군이 인도군을 공격했을 때 이 쇠박힌 몽둥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슈클라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야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규탄해야 하며 이는 깡패들이 하는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도 국민의 분노도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의 국경 분쟁이 외교전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국영통신사의 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가 사업에 중국 기업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We are focusing on these 3,000 products which needs to be boycotted, and if it happens, it will cause a business loss of around $13 billion to China. 인도 정보당국도 보안을 이유로 중국 모바일 앱 52개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추경 처리에 북한 문제까지 생겼다며 미래통합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지만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되돌리지 않는 한 협상도 없다고 맞서고 있어 오늘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지 미지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관리 현안은 양국 사이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것이 발이 닳도록 바빠졌다고 하네요. 로봇 한 대가 영국의 주택가를 싱싱 달립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다고요?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이 로봇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이 지역에서 활발히 배달 서비스를 해와 벌써 10만 건 이상의 배달을 해냈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식료품 주문을 하고 잘 오고 있나 경로 추적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용객이 2배로 늘어 로봇도 100대로 늘렸다고 하네요. 배달 로봇이 일상화되고 아무리 클릭 한 번으로 배달되지 않는 게 없다지만 이젠 병동까지 배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핏 보면 컨테이너 같기도 한 이것. 대만에서 개발된 첨단 병동입니다.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이른바 조립식 병동인데요. 필요한 곳이라면 건물 내 외부 어디든 24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고 모두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또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와 카메라도 제공된다는데요. 코로나19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네요. 이렇게 나날이 다양한 첨단 장비가 개발되고 있는 와중에 한 연구실에서는 제2의 지구를 탐사할 로봇이 우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로봇 연구실. 바닥이 흙과 암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화성 표면처럼 꾸며 화성의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로봇을 개발 중인 겁니다.
한 달 뒤 발사 예정인 나사의 이 퍼서비어런스-호는 약 5억 5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내년 2월 18일 화성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샘플을 채취하는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구원들은 그 샘플을 통해 화성의 지질학과 기후, 잠재적 생명체까지 연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네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출근길,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아직 비구름이 서쪽 곳곳에 약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단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은 오후까지 5에서 10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먹구름은 차차 거치면서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워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광주는 어제보다 10도가량 오른 29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동해안은 강릉 23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또 오후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서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지만 서쪽 지역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영동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에서도 오후에 빗방울이 스칠 수 있겠습니다. 또 충청과 영남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1.1도, 안동 17.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30도, 춘천 29도, 강릉과 울진은 23도로 영동 지역만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단 내일도 충청과 남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